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미국보다는 브라질이 훨씬 더 낫습니다. 브라질의 보수연맹이 부정선거 목록을 제시하고 국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브라질 군부가 선거 결과를 부인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브라질 헌법은 법원이 아닌 군부의 선거 같은 권력분리 분쟁의 판결권을 두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해임 취소 행정소송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광주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저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브라질 보수연맹이 12월 6일 독일 연방하원의 보트릭스 본 스톨치 부의장에게 대법원의 권력 남용과 선거조작 목록을 제시하고 국제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브라질 보수연맹이 미국 공화당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남미 전문가인 보트릭스 본 스톨치에게 브라질 유럽 보수동맹의 회장이 브라질 민주주의의 미래와 서방의 모든 좌파주류 매체들의 룰라 감싸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본 스톨치는 브라질의 수백만 민주화 시위자들에 대한 보도를 주류 언론이 거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수동맹 회장은 본 스톨치에게 브라질 대법원과 상급 선거법원이 상급 선거법원의 유권자 탄압 및 선거 조작 전술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1. 좌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하면 의견 범죄, 오피니언 크라임스라는 처벌을 받는데 이것은 브라질 형법에 없는 범죄이고 의회는 이 처벌에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2. 불안정하고 취약한 선거 과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비판을 게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금지합니다. 3. 법무장관과 법무부의 헌법적 권한을 훼손하는 선거의 시작과 지속 그리고 기록 과정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4. 검찰총장과 법무부의 수사 개시 종료 요구의 무시. 5. 관할권과 법리를 존중하지 않는 법원 절차. 6.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 및 변호에 대한 합법적이고 헌법적인 권리의 방해. 7. 법률적 근거가 없고 브라질법을 위반하는 위헌적 결정. 8. 체포 및 집행의 불법 집행을 위한 연방경찰그룹의 초법적 구성. 9. 선거제도의 법적 한계에 대한 법률을 해석할 때 기본적인 헌법 규범을 무시. 10. 언론의 자유 억압. 11. 출판물 검열. 12. 매체와 사회 네트워크 콘텐츠 통제. 13. 보수적 사회 네트워크의 콘텐츠와 프로파일 제거를 위해 좌파단체의 팩트체킹 기관 권한의 불법적 위임. 14. 국회의원, 지지자, 언론인, 사업가, 헌법 전문가들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보수적 프로파일 차단. 15. 정직한 노동, 표현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하기 위한 돌이킬 수 없는 경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 사회적 매체의 악마화. 16. 적법한 절차 없이 반민주적 시위로 고발된 브라질 사람들의 자산, 자원, 전자제품 그리고 은행 계좌의 몰수. 17. 자유로운 의회 업무의 제한. 18. 시민, 국회의원, 당원, 언론인, 사업가 그리고 놀랍게도 선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합법적 당국까지 투옥하겠다고 위협. 19. 대법원과 상급 선거법원을 야당이 봉사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환하여 공화국 대통령이 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브라질 선거의 문제점을 기록한 세 가지 주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1월 4일 아르헨티나의 자문위원 페르난도 크리멘도가 2020년 이전에 선거에 사용된 기계들이 감사를 할 수 없고 2020년에 나온 새 기계보다 룰라를 지지한 표를 갖고 있을 확률이 무려 47% 더 높은 원인을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감사를 할 수 없는 선거기계에서 볼소나로 지지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월 8일 브라질 국방장관 파울로 세르지오 노구에이라가 브라질 법률이 요구하는 선거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전자투표 시스템이 그것의 작동을 변경할 수 있는 사악한 코드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움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썼습니다. 이 군사 보고서는
과정의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의미하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동안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자유당 총재 발데마르 코스타 네토가 상급 선거법원에 오작동하는 전자투표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전자투표기의 부품 작동에서 심각하고 개선할 수 없는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브라질 자유당은 2022년 두 번째 선거에서 유효하고 증명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투표는 2020년 모델 투표기기에서만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당은 2020년 모델 투표기계만 믿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볼소나로가 51.0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브라질 헌법은 권력 분립 분쟁의 결정권을 법원이 아니라 군부에 두고 있는데 이미 군부가 룰라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브라질 군부는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 분쟁의 결정권을 갖고는 있으나 아직 그것의 결정을 강제할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브라질 군대가 그것의 결정을 강제하려고 출동하자 브라질 대법원이 즉각 룰라의 당선을 선언해버렸습니다. 상급 선거재판소는 원래 12월 19일에 룰라의 당선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군대가 출동하자 예정을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12월 6일 대법원장 알렉산드르 데 모라스가 룰라 다 실바와 제랄도 알크민을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출해버렸습니다. 매트 타이어맨드 기자는 트럼프의 자문위원을 지낸 스티브 배넌과의 워룸 인터뷰에서 군대가 전략적으로 배치되고 있고 예비군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군이 빈민가 룰라에 대한 지지가 가장 강력한 곳, 범죄자 및 마약 밀매업자를 제압하고 있다고 전했고 베네수엘라가 준군사 조직을 브라질 빈민가로 보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어맨드는 군대가 마르크스주의 준군사 조직과의 총격전에서 성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군대가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며 볼소나로의 참모들은 대법원에서 체포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타이어맨드가 말했습니다. 타이어맨드는 군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기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서 뭔가 진행 중인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맨드 기자의 낙관론은 시기상조입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반이 지난 월요일 브라질리아에서 룰라를 만났고 그의 당선을 확장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과 야합하는 미국 공화당과는 달리 브라질 야당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한국에서도 선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고 저 또한 2020년 4월 26일 사전선거의 조작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방송을 최초로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경우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선거 문제를 바로잡을 헌법적 주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만일 브라질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과 미국도 군대의 권력 분립 분쟁의 결정권을 법원이 아닌 군대에 두고 있는 브라질 헌법을 벤치마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